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요? 하지만 은행은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단 3가지 준비를 알게 될 거예요. 삶의 마지막은 돈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사랑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현명한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약속하세요.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의 댓글이 가족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화, 은행에서 27년간 근무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마음 아픈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박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8세, 평생 아껴 모은 돈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계셨죠. 생활비 조금 빼고는 늘 이 돈은 혹시 아플 때 쓰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난 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한쪽 팔과 말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급히 달려온 딸 김민아 씨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 도장, 비밀번호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돈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김민아 씨는 울먹였어요. 지금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계세요. 말도 못하세요. 그런데 딸인 제가 엄마 돈을 못 꺼낸다고요? 직원도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MOHW 위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별표 약 14% 별표가 급성질환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분들의 돈이 본인만 쓸 수 있다는 법적 원칙 때문에 가족조차 꺼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못 쓸 리가 있나? 통장이랑 도장 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아닙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됐어요. 탈세나 대리 인출,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였죠. 하지만 지금의 고령사회에서는 오히려 가족을 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돌려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연 약 570만 원에 달합니다. 즉, 병원비를 바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간 오후의 평온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준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행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가족이 내 돈을 대신 쓸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옥순 씨입니다. 올해 78살, 대전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평생 식당일과 청소일로 모은 돈이 9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프면 이 돈으로 병원비 쓰면 되지. 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하시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박진호 씨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비를 내려 은행으로 갔죠. 통장, 도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진호 씨는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가요? 직원도 안타까워했지만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진호 씨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카드 이자가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통장에는 여전히 9천만 원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보건복지부 MOHW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만 6천 가구가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돈은 있는데 못 쓴다. 웃기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46%가 혼자 사는 고령층으로 긴급 상황 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쓰려고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시죠.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는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치매, 언어장애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약 220만 원, 재활 포함 시 최대 500만 원에 이릅니다. 병원비뿐 아니라 요양원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월 평균 18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내 돈은 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현실은 박진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연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울던 가족들, 답답한 표정으로 돌아서던 아들들, 그리고 내 돈인데 왜 안 되죠? 라는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노후의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시고 판단이 명확할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일에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실제 은행 현장에서 수십 년 근무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돈인데, 가족인데, 왜 못 쓰게 막을까요? 이유는 바로 금융실명제, 실명제, 즉 금융거래 실명확인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1993년 불법 자금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좋은 취지였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족도 대리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시거나 말을 못하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은 마음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잘못 인출되면 은행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F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족 간의 대리 인출 분쟁이 연평균 1만 3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 확인 불가 혹은 치매 진단 이후 무효 사유였습니다. 특히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금융행위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수억 원이 수년째 묶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필요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별표 21% 별표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중 약 48%는 단독 세대, 즉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 가족이 도와주려 해도 법의 벽에 막히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는 노인 빈곤과 요양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보건복지부 MOHW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평균 비용은 월 180만 물결표 220만 원, 장기 간병 시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 계좌에 돈을 못 쓰면 결국 가족의 빚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금융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존엄과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문가와 은행들이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해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알면 돈이 묶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준비. 이 3가지를 해두면 갑자기 아프거나 말을 못하게 되어도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행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금융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금융거래 위임장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은행에 갈 수 없을 때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류입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금융거래 위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양식을 주면 이름과 도장을 적고 서명하면 끝입니다. 이 문서를 만들면 가족이 필요할 때 돈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단,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효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둘째, 어느 계좌까지 가능하나? 셋째, 인출 한도는 얼마인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할 때 미리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통장에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계좌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 이름과 딸 이름이 함께 있다면 두 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쪽이 쓰러지거나 입원해도 다른 사람이 바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금액이 크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NTS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럿이라면 사전에 가족 회의를 통해 합의하세요. 가족이 함께 결정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하면 이 통장은 누구에게 넘긴다를 은행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내 통장은 딸 김지은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미리 지정해 두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절차 없이 가족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농협, 신한, 국민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전화해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도장만 지참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사전 지정제도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정할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은행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이 법원 절차 없이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상속 절차, 도장 확인 등 복잡한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생길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지는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법원 절차 없이 빠르게 접근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은행마다 범위나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금액 한도를 설정해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실 이 중 하나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는 많을수록 든든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사는 시대엔 작은 준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은행에서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거의 문제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은 결국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키케빌 이번 주 안에 가족들과 대화를 하세요.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면 너희가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해. 키케비 다음 주에는 자녀 한 명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세요. 은행 창구에서 위 세 가지 중 하나를 신청하세요. 키캡 3 한 달 안에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세요.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적어 봉투에 넣고 중요 서류라고 표시하세요. 자녀가 볼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가족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당신의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준비하면서 꼭 말아야 할 비용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서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금융거래 위임장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통당 약 1.000원 정도입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는데도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단, 새 통장을 만들 때 인지세로 2,000 물결표 5,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무료입니다. 일부 은행은 공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1에서 2만 원 정도의 공증비가 듭니다. 즉,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도 총 비용은 5만 원 이하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결코 크지 않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다 해놨어요 하시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 표시 위임장은 만들었지만 효력 기간을 안 적은 경우, 체크 표시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지만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체크 표시 사전 지정 계좌를 등록했지만 다른 자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런 일들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산 및 위임 관련 분쟁의 40% 이상이 정보 공유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미리 다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당황하지 말고 이걸 보면 돼. 이런 한마디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법적 판단 능력 상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작성한 모든 서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만약 이 시점 이후에 위임장을 만들면
은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별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평균 4에서 6개월이 걸리고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150만 원 이상 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만 은행이 돈을 풀어줍니다. 즉, 치매 진단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 하는 준비는 현명함, 아플 때 하는 준비는 후회입니다. 은행에 가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회는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지금 아는 순간부터는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돈을 지키는 일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일로 미루셨던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누군가의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스스로 꺼내 쓰지 못해 눈물 흘리셨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대신 병원비를 낼 수 없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불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는 불안함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당황하지 않게 미리 길을 닦아두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가족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까맣던 머리는 어느새 휘어지고 단단했던 손은 조금씩 떨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도 빼앗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기억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엄마는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 한마디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은행 같이 가요. 아빠,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사랑은 나중이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